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3부작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그냥 인플레이션 자체를 그냥 그 지식 그 다음에 뭐 학구적인 뭔가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았고요. 좀 더 와닿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너무 쓰잘데기 없이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그 주요한 얘기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얘기했어요. 자산의 증가율이 소득의 증가율보다 빠르다. 한 줄로 정리하면. 그리고 그에 대한 예로 30년 전 집값이 1억이고 소득이 1000만 원이면 10년이면 집을 살 수 있지만 30년 후에는 집값이 10배가 됐고 소득은 한 3배 정도 늘었다. 근데 이럴 경우 33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거의 기간이 3배 이상이 느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율이 많다고 해도 집값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커버를 하는 기간은 이게 쉽게 못 줄이는 반면에 소득 근데 현실은 자산 증가율은 훨씬 빠르고 소득 증가율은 훨씬 느린 거죠. 그러니까 더 갭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 원래 많았던 부분, 집이 10채 있다라고 하면 이분은 30년 후에 100억이 생긴 거고 90억을 챙겨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금 이런 거 다 제외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예시, 현실적인 예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들었으니까 지난 시간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자산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회초년생, 증여 없는 청년, 가난하죠.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인데 가난하고 증여가 없는 가난한 청년 같은 경우는 결혼이나 출산을 점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 월세집을 살면서 그냥 자기 좀 좋은 거 먹고 친구들 좀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모임 같은 데 나가서 뭐 조촐한 이제 자기 취미 같은 거 즐기면서 살기에는 이제 살만한 비용인데, 이걸 가지고 누굴 만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죠. 집값이 너무 비싸고 결혼 비용이 너무 비싸고 애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빈부격차는 또 이럴수록 더 심해지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냐고 하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증가하고 자산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자산을 계속 못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집이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열 채 갖고 있는 사람은 190억이 생기는 거고, 소득은 20억이 될 때쯤에 증가한 소득은 훨씬 낮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급진화가 돼요. 그래서 요새도 보면은 칼부림 많이 났죠, 우리나라도. 근데 뭐 2008년 도쿄에서도 있었고, 미국은 총기가 허용되니까 막 총기 난사 막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 물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회적인 소외계층인 경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정신병이 있는데 제대로 된 시점에서 처방을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커져서 아씨 이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고서 나선다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이 있는 국가들, 그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터키는 좀 얘가 좀 애매하긴 하다. 아르헨티나라든지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보통 가난한 사람이 급진화돼서 뭐 정부 시위가 일어나든 반란이 일어나든 이렇게 해서 정권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단시간 내에. 그쵸? 뭐 예를 들자면은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도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약간 그런 차별 같은 게 있었죠. 계층 간에. 뭐 어쨌든 이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소비자 물가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는 자산 관련된 걸 얘기했으니까 2020년 시장 순대국밥이 6,000원이었습니다. 지금 2023년에는 8,000원이더라고요. 33%가 증가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많이 해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5% 증가했어요. 제 연봉은. 물론 이제 그 계층 뭐 사원에서 대리로 증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또 많이 뛰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건 일단 없다라고 치고, 근데 연봉은 여기서 세금 떼가죠. 그리고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의료비 뭐 이런 것도 다 떼가잖아요. 그러니까 15%가 증가했어도 15%의 증가분을 다 못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빵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잖아요. 월급이 10,000원이면 빵값이 1,000원이면 빵 10개를 구매 가능하는데, 빵값이 2,000원으로 상승하면 빵 5개밖에 구매를 못해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하는 게 이런 소비자 물가고, 소비자 물가를 얘기할 때 장바구니가 어떠니 뭐 얘기하면서 월급과 여러분의 월급과 그 다음에 물가 간의 관계만 따지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것도 맞긴 한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자산이 여러분이 10만원 있다고 했을 때 빵값이 1,000원이면 빵 100개를 구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빵값이 2,000원이면 빵 50개밖에 구매를 못하죠. 그러니까 자산이 반으로 준 거와 같은 효과를 봐요. 이렇게 될 경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증가는 뭐냐면 여러분의 자산을 없애는 거예요. 가치를. 이게 중요한 킬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의 인플레이션 증가분만큼 커버할 수 있는 뭔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옛날에는 주식이라고 믿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도 계속 배당 수익을 냈으니까. 근데 왜 아니냐?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사실 소비자 물가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나쁜 놈들인 게, 가장 중요한 건 집값이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결혼을 할 준비가 확실히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꾸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집이잖아요. 그것도 좋은 집, 아파트 한 30평 되는 거 서울에서. 다 그걸 원하잖아요. 왜 그걸 원하겠어요? 그게 좋은 거니까. 그게 있어야지만 뭔가, 그래도 아, 난 이 정도 산다, 이걸 얘기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그쵸? 왜 다시 여기로 아파트 얘기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제가 그래서 집 얘기를 한 거예요. 집이 사실 우리 삶 비중에서 제일 크니까. 그리고 집값 상승을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에서는 보통 뺍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제대로 안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 빵을 집으로 대응해 봤을 때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여러분이 얼마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에 버는 돈에 대한 가치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거는 엄청난 빈부격차를 결국은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삶과 좀 연관된 내용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인플레이션이랑 연관지어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여기까지 단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